30년간 성실히 운영해온 헌책방이 하루아침에 불법 의혹에 휩싸였어요. 표절서적과 불법 복제 책을 판매한 건 맞죠? 여보 일어나! 아빠 무슨 일이죠? 아빠, 딸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하지만 진실을 증명할 단 하나의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모든 오해를 풀고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북성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헌책방이 있어요. 간판에는 북성 헌책방이라고 적혀 있죠.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진 낡은 간판이지만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주인 남정호는 이곳에서 30년째 헌책을 팔고 있어요. 골목이 조용해지는 저녁이면 정호는 늘 똑같은 자리에서 책을 정리하죠. 손때 묻은 책들을 하나씩 만지며 제자리에 꽂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책방 안쪽에는 오래된 나무 책장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문학, 철학, 역사 순서로 분류된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죠. 천장 가까이까지 쌓인 책들 사이로 먼지가 춤추고 있습니다. 정우는 이 공간을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아버지, 오늘 상견례인데 괜찮으시죠? 외동딸 유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은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원고를 검토하고 작가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죠. 정우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준비는 다 했으니까. 정말 긴장 안 되세요? 아빠도 조금 긴장이 되긴 되네. 정우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진의 머리카락에서는 샴푸 향이 은은하게 났죠. 상견례 상대는 도연이라는 청년이에요.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죠. 홍대 근처에 작은 서점을 열어서 문화 모임과 북토크를 자주 개최한다고 했어요. 유진과 도연은 출판업계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통했어요. 도연은 신간 위주로, 유진은 편집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북촌 한옥식당으로 가는 길에 정호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명함과 선물, 그리고 간단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명함은 어젯밤 새로 인쇄한 것이고 선물은 옛날 초판본 시집이었어요. 유진은 아버지 옆에서 긴장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손톱을 자꾸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나타났죠. 도연 씨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 분들이니? 중소출판사를 운영하시고 물류창고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같은 업계네. 얘기가 통하겠어. 그런데 좀 엄격하실 것 같다고 도연 씨가.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우는 딸의 불안감을 달래려고 어깨를 토닥였죠. 식당에 도착하자 도연과 그의 부모가 먼저 와 있었어요. 한옥의 처마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이 단정해 보였죠. 도연 아버지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종업원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북성에서 책방 운영하는 남정호입니다. 정호는 명함을 꺼내며 인사했어요. 명함에는 북성 헌책방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아, 헌책방을 하시는군요. 도연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죠. 정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일단 미소를 유지했어요. 네, 3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오래 하셨네요. 도연 어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종업원이 차를 따르며 메뉴를 설명했어요. 전통 한정식이 나온다고 했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혹시 과거의 표절 관련과
불법 복제 서적을 다루신 적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찻잔을 들고 있던 유진의 손이 살짝 떨렸죠.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업계에서 꽤 문제가 됐던 건인데 말이죠. 도연 아버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표절 서적과 불법 복제 책을 판매한 건 맞죠? 여보 일어나! 아빠 무슨 일이죠? 아빠. 정우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려 애썼죠. 도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하셔요? 도연아, 이건 중요한 문제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한옥 마당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 공간을 채웠죠. 정우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느 서적인지 말씀하시면 자료를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이요? 모르고 장사하신 건가요? 도연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주문했던 다과조차 나오기 전에 상견례는 파행으로 치달았죠.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죠. 도연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났죠. 아버지, 제발. 도연이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도연 부모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도연은 미안하다는 듯 유진을 바라봤지만 부모를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죠.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유진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코끝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다, 집에 가자. 정우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았어요. 종업원이 당황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돌아오는 길에 유진은 계속 울음을 참았어요. 차 안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우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 괜찮아.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북성동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완전히 진 뒤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죠. 그날 밤 골목 간판 불이 평소보다 일찍 꺼졌어요. 정우는 책방 문을 잠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견례 파행된 이후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연 아버지는 출판업계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북성 헌책방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금세 여러 업체에 퍼져나갔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헌책방의 불법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죠. 과거 표절서적과 불법 복제본 유통 의혹이 있다던데 검증되지 않은 헌책방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정우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평소 온라인을 잘하지 않던 정우였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알 수 있었죠. 유진아, 이게 뭔 소리야? 아버지, 일단 자료부터 찾아봐요. 대학가 동아리에서 주문했던 도서들이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담당자는 죄송하다며 사정을 설명했죠. 죄송합니다. 내부 검토 결과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무슨 검토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우는 책방 뒤편 창고로 향했어요. 철제 캐비닛이 3개 놓여 있었죠. 가장 오래된 캐비닛을 열고 매입 대장을 꺼냈어요. 이제야 찾았구나. 두꺼운 대장을 펼치며 해당 시기 거래 내역을 찾기 시작했어요. 꼼꼼히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문제가 된 서적의 기록이 나왔죠. 여기 있네. 기록을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해당 서적 2건 모두 법원 결정으로 합법 유통이 허가된 자녀분이었습니다. 거래 시점에 영수증과 반품 이력표가 스테이플러로 묶여 있었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유진은 출판사 법무팀에 연락했어요. 사실 조회를 위한 양식을 문의하려는 거였죠. 과장님, 혹시 법원 판결 관련 사실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 전자민원으로 할 수 있어요. 급한 일인가요? 한편 도연은 부모와 연락을 끊고 서점 문을 닫았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우는 증빙 자료들을 스캔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거였죠. 손이 떨리며 파일명을 하나씩 입력했어요. 법원 판결문, 영수증원본, 반품 이력. 그날 오후 책방 앞에 누군가 뿌린 전단지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내용은 헌책방 불매를 촉구하는 것이었죠. 정우는 허리를 굽혀 전단지를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유진이 퇴근해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골목을 청소했죠. 아버지,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럴까? 네,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10일쯤 지난 후 어느 날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온 연락이었죠. 연기흡입 환자 이송됐는데 보호자 연락처로 여기가 적혀 있어요. 누구인데요? 남유진과 김도연입니다. 정우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환자 명단에 딸과 도연이 함께 올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디죠? 해화동 서점가 합숙 공간으로 기록돼 있어요. 정우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에서도 가슴이 쿵쿵 뛰었죠.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도착하니 도연 부모도 이미 와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다행히 응급조치가 완료되었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정호는 도연 아버지를 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들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마주치는 것이 불편하고 오해를 빨리 풀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영수증 원본과 법원 판결문 요약본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게 당시 거래 관련 자료입니다. 도연 아버지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법원 판결문이네요. 네, 합법 유통 허가된 자녀분이었어요. 법원 전자기록 공개 여부를 조회해준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정우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보호자 면담 시간이 곧 시작된다고 안내방송이 나왔죠. 보호자분들 준비해주세요. 그러나 남정호의 시선은 테이블 위 서류 더미로 향했어요.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정우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도연 어머니는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고 도연 아버지는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죠.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은 아이들에 집중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가 대기실로 들어왔고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자분들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다행이네요. 면회는 잠시 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대기실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죠. 유진 씨 산소 포화도가 많이 개선됐어요. 간호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중환자실 이동 계획도 취소됐다고 했죠. 다행이네요, 정말. 도연 씨도 회복실로 옮겨져요. 두 환자 모두 안정 상태에 들어간 거였어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걱정 덜었어요. 담당 의사도 수일 내 퇴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남정호는
도연 아버지와 법원 행정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법원 전자기록 조회 결과를 알려주려는 거였고 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접속한 상태이었습니다. 해당 서적의 합법 유통허가 사실이 확인됩니다. 화면에는 판결문 원본이 떠 있었어요. 정우가 가져온 영수증의 공급처와 거래일자가 판결문 부속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공급업체명과 날짜가 똑같네요. 도연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제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복잡한 사안이었으니까. 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도연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성급한 판단이었어요. 이해합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겠죠. 도연 아버지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업계 단체 대화방에 올렸던 글에 정정하는 내용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불매글들도 하나씩 내려갔어요. 도연 아버지가 직접 각 커뮤니티에 연락해서 정정을 요청한 거였죠. 정우는 영수증과 판결문 사본을 봉투에 넣어 정리했어요. 중요한 증거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거였죠.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보관해 둘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반전의 핵심이 공문서와 회계 증빙으로 명확해진 순간이었어요. 진실은 생각보다 단순했죠.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들이 에어컨 바람에 규칙적으로 흔들렸어요. 긴장감이 사라지자 모든 게 평온해 보였죠. 도연 아버지는 업계 단체 대화방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어요. 정정 링크도 함께 첨부했죠. 북성 헌책방 관련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메시지를 본 업체들이 하나둘 반응을 보였어요. 대부분 이해한다는 분위기이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학가 동아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취소했던 주문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성급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주문해 주세요. 출판사 법무팀에서는 정우의 헌책방을 합법 유통 사례로 내부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어요. 유진이 전해준 소식이었죠. 아버지, 좋은 사례로 쓰인대요. 그래, 다행이네. 이렇게 해결되니 다행입니다. 네, 서로 도움이 됐어요. 유진은 출판사 상사에게 업무 복귀 일정을 보고했어요. 며칠 더 휴식한 뒤 출근하기로 했죠. 무리하지 마세요. 네, 감사해요. 도연도 서점 재오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화재 안전 점검부터 받기로 했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요. 조심해야죠. 정우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요약해서 책방 쇼윈도에 비치했어요. 손님들이 궁금해할 것 같았거든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어요. 온라인 리뷰들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지자 오히려 신뢰도가 높아진 거였죠. 정직한 책방이네요. 자료 관리가 철저해요.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는 혐의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죠. 그날 저녁 골목길에 다시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요. 정우는 책방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죠. 출판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고서적 유통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어요.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거였죠.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겠어요. 좋은 변화네요. 정우는 헌책방 매입대장 열람일을 월 한 번으로 정례화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였죠.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공개할게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대학 도서관에서는 합법 유통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도연 부모 회사에서도 내부 변화가 있었어요. 팩트체크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거였죠.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함부로 퍼뜨리지 않겠어요. 현명한 결정이에요. 서점과 상인회에서는 화재 대피 훈련을 열기로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였죠. 안전이 우선이에요. 다들 참여해 주세요. 유진은 출판사 편집팀 워크숍에서 이번 사례를 공유했어요. 동료들이 관심 깊게 들었죠.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어요. 좋은 교훈이네요. 정우는 책방 쇼윈도에 안전 안내문을 추가로 붙였어요.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적어 놓은 거였죠. 손님들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주문량도 사건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오히려 투명성이 입증되면서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죠. 새로운 고객들도 생겼어요. 북성 헌책방이 믿을만하다고 소문났어요. 정직하게 운영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단골 고객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온라인 리뷰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고마운 일이네요. 정우는 매일 늘어나는 주문량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뒤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게 된 거였죠. 동네 주민 김할머니가 책방 앞에 작은 화분을 놓고 지나가셨어요. 응원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죠. 수고 많으셨어요. 꽃이라도 하나 놔드려요. 고마워요, 할머니. 여기 없으면 우리 동네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할머니의 말에 정우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친근하게 대해줬죠. 힘든 일 잘 이겨내셨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골목 전체가 정우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이웃들의 연대감이 느껴졌죠. 책 냄새가 다시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오래된 종이와 잉크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죠.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돌아온 거였어요. 역시 책방이 있어야 동네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지나가던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쇼윈도에 진열된 동화책을 신기해하며 바라봤죠. 정우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매입 대장을 정리했어요. 오늘도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고 모든 기록을 빠짐없이 적었죠. 기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혼잣말을 하며 펜을 놓았어요. 앞으로도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2차 상견례가 북성동에 있는 작은 한정식 집에서 열렸어요. 처음 만났던 북촌 한옥식당과는 다른 소박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어요.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뻐요. 도연 어머니가 먼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우도 편안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이전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상견례는 담백하고 조용하게 진행됐어요.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뒤라 어색함이 전혀 없었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유진이를 정말 잘 부탁드려요. 저희 도연이도 잘 부탁해요.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아요. 음식도 맛있게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상견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상견례가 끝난 뒤 도연 아버지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꺼냈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봉투 2개였죠. 작은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첫 번째 봉투에는 정정문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사과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였죠. 이건 정정문 원본이에요. 뭘 이런 것까지 고맙습니다. 남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헌책문화발전 기부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도연 부모 회사에서
헌책방 지원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죠. 헌책 문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아니에요.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정호도 미리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직접 만든 책갈피 세트였죠. 결혼 기념품으로 쓰라고 준비한 거였어요. 손수 만든 거예요. 책갈피에는 북성 헌책방의 작은 로고와 함께 사랑이라는 문구가 새겨 있었습니다. 의미가 깊네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예식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요. 해와 예식홀에서 소규모로 치르기로 했죠. 역할 분담표도 꼼꼼하게 작성했어요. 음식은 저희가 준비하고요. 사진 촬영은 책방에서도 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의미 있는 장소에서 찍어야죠. 사진 촬영 계획도 세웠어요. 책방 내부와 골목 간판 앞에서 하기로 했죠.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자 시련을 이겨낸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찍으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평생 기억에 남을 사진이 될 거예요. 유진의 출판사 편집자 동료들과 도연의 서점 관계자들이 조용히 참석하기로 했어요. 소규모 예식이지만 의미는 더욱 클 거였죠. 가까운 분들만 모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예식 준비를 논의하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서로 배려하며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책방 안으로 들어가자 활판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오래된 책들이 내는 특유의 향기였죠. 이 냄새가 참 좋아요. 도연 어머니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책방만의 매력이죠. 여기서 자란 유진이가 책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알겠어요. 정호는 뿌듯한 마음으로 책방을 둘러봤어요. 30년간 가꿔온 이 공간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곳이 좋은 추억의 장소가 되길 바라요. 네, 분명 그럴 거예요. 해와 예식홀에서 소규모 결혼식이 열렸어요. 두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따뜻하고 조용한 시기였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어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간단하지만 진정성 있는 인사말로 식을 시작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자리였죠.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회자는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어요.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자는 의미였죠. 정확한 기록은 진실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모두가 지켜본 일이었거든요. 신혼부부는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청년 서점 창업기금 기부를 결정한 거였죠. 자신들이 겪은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출판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젊은 서점 운영자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참석자들이 박수로 화답했어요. 어려움을 겪은 뒤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다웠거든요. 출판단체에서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의미 있는 소식을 전했어요. 합법 유통 가이드라인 사례집 발간을 예고한 거였죠. 북성 헌책방 사례도 중요하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호 씨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모범 사례가 되겠어요. 정호는 영광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니 보람찼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정호는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어요. 헌책방에서 매월 북콘서트를 열기로 한 거였죠. 지역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싶어요. 작가들과 독자가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 보겠어요. 동네 주민들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멋진 계획이네요. 적극 지원하겠어요. 도연 부모도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출판사와 물류창고 운영 경험을 살려서 말이죠. 이야기는 분노와 오해에서 시작됐지만 진실의 힘으로 통쾌한 반전을 거쳐 정의로운 감동으로 마무리됐어요. 모든 오해가 깨끗하게 풀리고 진실이 승리한 거였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군요. 기록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식이 끝나고 모두 함께 북성동 골목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면서 가로등이 차례로 켜지기 시작했죠. 골목 전체가 따뜻한 불빛으로 물들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책방을 찾아왔어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어서 오세요. 좋은 책 찾고 있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쇼윈도에는 영수증 복제본이 작은 액자에 담겨 붙어 있었어요. 진실의 증거이자 신뢰의 상징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봤어요. 이게 그 유명한 영수증이네요. 정말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네요. 정우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매입대장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오늘도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고 모든 기록이 제자리를 찾았죠. 오늘도 수고했어. 혼잣말을 하며 대장을 덮었어요. 내일도 성실하게 기록을 남기겠다고 다짐했죠. 북성동의 밤 공기가 잔잔하게 흘렀어요. 골목 깊숙한 곳에서 책 냄새가 조용히 퍼져나갔죠. 헌책방의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히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유진과 도연이 손을 잡고 골목을 걸어갔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길게 드리워졌죠. 행복하세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축복의 말을 건넸어요. 감사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진실의 힘으로 이겨낸 시련 뒤에 찾아온 달콤한 일상이었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